증권가 소식 전해드리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수요일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오늘 어떤 이슈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만한 경험을 먼저 얘기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만약 앵커께서 딱 한 주만 구매를 했는데 이 주가가 10배 이상 뛰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딱 한 주요? 한 주. 한 주면 사실 기쁘긴 한데 왜 더 안 샀지 하는 아쉬움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에 이런 투자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한 주만 투자해도 10주를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이 상품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상품인가요? 바로 CFD라는 상품인데요.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합니다. 이 CFD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파생 거래 상품입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은 일부의 증거금만 두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2,000원에 제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3,000원이 됐다. 그럼 이제 1,000원의 차익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뭐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손실이 나면 내가 1,000원을 내거나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차익만 결제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증거금만 두고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이 증거금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먼저 이 증거금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증거금의 비율은 10%에서 40% 정도로 가능합니다. 예. 만약에 10% 증거금만 활용해서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10배까지 돈을 굴릴 수 있다는 말이고요. 예. 40% 증거금으로 한다면 나머지 60% 레버리지가 가능해 2.5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주에 5만 원 하는 주식을 100주 사고 싶다고 한다면요. 500만 원이 필요하겠죠. 예. 하지만 증거금의 10% CFD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5만 원의 10%, 그러니까 한 주당 5천 원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10주 가격에 100주를 투자한 효과를 보는 거죠. 지금 뭐 설명만 들어본다면 이 레버리지를 오히려 잘 활용하면 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 레버리지라는 말에 다른 말이 또 부채를 활용한다 이 뜻이잖아요. 예. 그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고 또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투자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복잡한 구조다 보니까요. CFD는 전문 투자자에게만 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쉽게 예시를 들었을 때 이게 수익이 나면 좋은 거지만 만약에 손실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정도의 비율, 레버리지 비율이 한 10배까지 돈을 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손실이 또 어마어마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이게 리스크로 좀 꼽히는 부분이겠죠? 네, 투자한 종목이 이익이 난다면 당연히 괜찮겠죠. 정말 좋은 일인데요. 예. 슬프겠지만 손실이 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요. 미수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미수금은 추가 증거금으로 메워야 하는데요. 이때 만약 추가 증거금이 미납이 되게 되면요. 증권사는 임의로 반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증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게 반대 매매인데요. 이렇게 되면 CFD를 통한 투자자의 경우는 손실 위험이 커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10배로 또 극대화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만큼 손실도 커지는 투자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손실이 난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증거금을 입금을 하면 괜찮지만 그렇죠. 입금을 안 했을 경우에는 뭐 증권사에서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매를 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알아서 메꾸는 구조인 겁니다. 좀 위험한 상품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런 투자 상품들을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최근에 이런 투자 상품이 리스크하다는 것을 알고도 좀 복잡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예. 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CFD 투자자 수가 2019년과 비교해서 262%나 늘었습니다. 이 CFD 계좌 잔액도요. 올해 2월을 기준으로 4조 380억 원이었는데요. 예.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예. 특히 이 CFD 투자는 법인도 사용이 가능하지만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개인 투자자가
전체 CFD 거래 대금의 97.2%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모든 CFD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리스크라면 좀 많이 또 우려가 될 법도 한데 지금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증시 배경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예. 이 지난해부터 증시가 상승장이었잖아요. 예. 이래서 레버리지로 이익을 한번 확실히 보겠다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영향이 큽니다. 또 게다가 중요한 부분은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된 요인도 있는데요. 예. 제가 그 CFD 투자는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조건이 크게 완화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CFD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완화가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완화가 됐습니까? 이 기존에는 전문 투자자 요건이 금융투자 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금융상품 잔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예. 또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총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문 투자자 자격이 됐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에 이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됩니다. 금융투자 상품 잔액이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5천만 원 이상만 되면 되는 겁니다.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리스크가 큰 상품의 조건이 좀 완화가 됐다. 좀 파격적인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 완화로 전문 투자자가 그럼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보시면 좀 놀라실 만큼 늘어나긴 했는데요. 예. 당시 그 금융위원회에서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요. 기존에 2,000명 정도였던 전문 투자자가 37만 명에서 최대 39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최대로 195배나 늘어난 겁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됐고요. 시장도 상승장이니까 이 투자자들에게는 이 CFD가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예. 또 지금이 또 상승장이기 때문에 또 이런 추세가 더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증권가는 어떤 반응인가요? 증권가는 사실 지금 이 시기가 CFD 투자를 권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은 낮아졌고요. 그래서 투자를 권할 수 있는 고객 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또 시장도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점을 증권사도 캐치한 겁니다. 이 기존에 CFD 상품을 내놓았던 증권사는 이벤트 등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CFD 서비스를 안 하던 삼성과 NH 등도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운영 구조를 보면요.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구조길래 증권사에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이 투자자가 CFD 투자를 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구조로 한번 이 운용 구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투자자는 일부의 증거금을 가지고 매수에 주문을 넣을 겁니다. 이 국내 CFD는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증권사가 거래 중개만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내 증권사는 매수 주문을 받아서 CFD를 운용하는 해외 증권사로 그 주문을 전달합니다. 예. 해외 증권사는 해당 증거금의 레버리지를 더해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국내 증권사는 수수료로 투자자들에게 중개비를 받고요. 해외 증권사는 해지 비용으로 레버리지에 대한 이자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 다만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증권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이게 정리를 하자면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가고 수수료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품인 겁니다. 예,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날 경우에만 좋은 상품이다라고 여겨질 법한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리스크는 또 투자자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물론 이 레버리지라는 이 효과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또 고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실 수는 있지만요. 그 레버리지의 이면에 있는 위험성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물론 신중하셔야겠지만 CFD의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CFD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손실, 수익 이면에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